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천안에 와 있고요. 우리 아카데미,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백석점에서 이제 구독자분들 모시고, 지금 창업 상담? 궁금한 거, 서로 얘기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약해 주신 분이 사실 정말로 디테일하게 이 메일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뭐 촬영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촬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질문을 주신 게 투잡으로 해도 괜찮은가? 비용은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가? 장비는 제조사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옳은가? 입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프로를 영입하는 방법, 프로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 현재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크리스의 영업 비밀을 알려달라. 와, 대단하신. 그래서, 지금 춘천에서 오고 계셔가지고 약간 늦고 계신데, 오시면은 한번 요 내용을 가지고 뭐 촬영을 허가해 주시면 한번 다른 우리 구독자님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지금 구독자님께서 와 계시지만은 다른 구독자님들도 되게 궁금해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메일로 먼저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또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자, 투잡으로 해도 크게 어렵지 않은가? 이거 정말 좋은 질문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퇴근 후에 방문해서 매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손이 덜 가는 편인지에 대한 여부. 이거는 일단은 여기가 제 매장이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오지 않아요.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투잡으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맹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다 정리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입지, 뭐 선정, 뭐 그런 부분들 몇 가지 결정하고 어떤 스타일로 갈 건지, 아카데미로 할 건지, 스튜디오로 할 건지, 아니면 복합 매장으로 할 건지, 그것만 결정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냥 맡겨놓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신경 쓰기 싫으면 맡겨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아무거 하지 않아도 저희가 가맹이 돌아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다 수치화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저희들은 매일매일 그거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제 투잡으로 해도 어려울 건 없어요. 왜? 무식하게 얘기하면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프로님들에게 매장 운영을 위탁하기도 하는지 여부.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분하고는 사실 동업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프로분들의 어떤 뭐 컨트롤? 예. 관제 업무를 저희가 맡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안에서도 이제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매장에 오픈했는지 여부, 뭐 청결도 여부, 그 다음에 뭐 고객 클레임 대응, 마지막에는 이제 매장 매출까지 그런 거를 다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 프로님한테 위탁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프로님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사람이 창업하는 것이 좋은지의 여부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밖에 없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 첫 번째로. 골프가 싫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편의점이 싫은데 편의점 창업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어렵죠. 두 번째로 좀 좋은 건 뭐냐면, 성격이 좀 외향적인, 여기 있는 이제 회원분들하고 와서 인사하고, 살갑게 다가가고, 뭐, 커피라도 한잔 하고, 날 풀리면은, 근데 이 운영하시는 뭐, 가맹점주님이 골프를 잘 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액티비티, 원래를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얼굴 익히고, 뭐 어느 정도 치는지, 그래야 서로 얘기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이게 커뮤니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향적인 성격의 골프를 좋아하는, 더 좋은 거는 사교적인 성격이면 더 좋죠. 예. 그런 분들이 창업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뭐, 여기서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저는 충분한. 네. 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가? 인테리어 장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 세팅 방법. 와, 진짜 제안서인 줄 알았어요. 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여기 보신 게 이제 천안 매장 같은 게 이게 80평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60평 기준으로 만약에 이런 아카데미 스타일로 한다고 했을 때 인테리어비 얼마죠? 1억 8,430만 원. 예, 1억 8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2억이 조금 넘겠죠? 조금 크니까 20평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60평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8천 얼마니까 아카데미 스타일로 창업했을 경우에 저거는 보증금을 뺀 가격이에요. 보증금 제외 인테리어, 기계, 뭐 간판 그런 거에 다 해서 약 2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60평 기준이요? 예, 60평 기준. 근데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저희 뭐 스마트 쿼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 대 넣겠다라고 하면 이제 비용은 달라지죠. 근데 안 넣고 그냥 저런 스타일로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 비용이 되고, 스튜디오는 얼마예요? 스튜디오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일반형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4억 1천만 원, 네. 4억 1천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몇 평이죠? 이게 100평? 100평 기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카데미로 오픈했을 경우에 룸이 몇 개죠? 5개. 예, 룸이 5개 기준에 100평 기준으로 조금 노멀한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에 4억 1천 정도. 네. 그 다음에 보급형 저희 이제 강남 아카데미 형식으로 보급형을 들어가면 이제 4억 6천만 원. 그 이제 저거는 다 똑같아요. 그냥 인테리어만 조금 지금 저희 영상에 나왔던 역삼점 정도로 했을 경우에는 4억 6천 정도. 이제 기계는 5개, 룸도 5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은 사실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지금 이 정도를 아마 아카데미를 그냥 인테리어 알아보셔가지고 해서, 이게 지금 냉공조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접 하셔도 이거보다 더 들 거예요. 그리고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이건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처음 해봤을 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되게 친한 인테리어 쪽이랑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구획을 짜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로직이 어떻게 굴러가냐면, 일단 이렇게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자가 건물이 있는 분은 이제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그냥 저희가 도면 작업 들어가요. 그래서 도면을 한 3, 4가지 정도를 해드려요. 구성하는 방법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서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임대를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좀 찍어달라고 해요. 원하시는 곳을. 그럼 저희가 답사를 해요. 그래서 아예 여기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데들도 많이 나와요. 여기다 하지 마세요.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돌아가서 입지를 먼저 얘기할게요.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이게 거의 교과서 입지예요. 지금 계신 곳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에 도로가 있는 게 좋습니다. 대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대로가 없어도 앞에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건물이 도로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좋아요. 보통 건물이 사각형이니까 4면 다 접하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부족해도 2면 이상은 접해야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옆 건물만 지금 길이 없고, 앞에는 대로, 옆에는 소로, 뒤에도 소로. 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건물 자체의 컨텐츠를 봐야 돼요. 여기가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는 위에 헬스장이 있었어요.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이거는 무조건 좋아요. 왜? 같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요가 하는 사람은 골프 치고 싶어 해요. 헬스 하는 사람은 헬스 하기 전에 골프 치고 헬스 하든지 헬스하고 골프 치든지 연관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
2층에 저희랑 이제 경쟁하는 회사 마켓이 들어와 있죠. 용품. 근데 매장으로서는 좋은 거예요. 서로 잘 지내요. 서로 같이 배너 갖다 놓고, 우리 앞에 보셨을 거예요. 예, 이제 그거를 저희가 말리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 시너지가 나요. 그러니까 골프에 관련된 걸로 지금 사실은 정리가 쫙 돼버린 거예요. 건물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건물을 살리고 싶으면 이거를 시작하는 게 괜찮아요. 컨텐츠가 계속 살아나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스타벅스를 들어오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건물주는 무지하게 잘 됐죠. 결과적으로. 근데 스타벅스하고도 저희가 협업을 해요. 여기 안에서도. 왜냐하면 서로 시너지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스타벅스, 2층에 골프 용품, 3층에 치과는 아무 개연성은 없어요. 그것도 원래 있었던 거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4층에 우리 매장, 5층에 헬스장. 최고죠. 그냥 건물 안에서 이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들을 목격하기에 제일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구독자님 말씀하셨던 건데 정말로 매의 눈이에요. 배우가 중요해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상업지 한가운데다 이거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임대료 일단 비싸요. 이거는 유동 인구가 오는 매장이 아니에요. 뒤에 배우의 주거지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앞에도 있죠? 대로 앞에도 있고 이 건물 바로 뒤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렇게 주말에 잘 돼야 돼요. 주말에 보통 잘 안 돼요. 주말에 타석이 이렇게 안 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정석이야. 도로 접하고 있는 거, 건물 안에 컨텐츠, 배우의 주거단지 있으면 그냥 바보가 가서 해도 돼요. 네. 이해가 예?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배우를 딸린 세대가? 여기가 지금 다 해봤을 때 한 3,000세대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타석이 8개예요. 근데 회원이 지금 200명이에요. 이제 여기는 못 받아요. 회원이 아니라 실제 레슨 받는 인원이 200명이기 때문에 여기 끝까지 차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는 못 받습니다. 라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웨이팅 발생하고 대기 발생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식당이 아니에요. 그 편의점도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한정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정도 했을 때 200명에서 정말 한 250명까지 받았으면 대한민국 상위 0.1%예요. 그 인원만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 배우에 1000세대가 있다. 그러면은 주거하는 사람은 5,000명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한 4, 5,000명은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200명만. 그리고 가족이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도 아들, 엄마, 예, 아빠, 예, 다 같이 저도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빠가 가서 해보니까 당신 같이 하지? 우리 애 좀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우, 입지에 대한 게 사실은 1번으로 가야 돼요. 질문에. 예. 예.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경쟁을 피해서 입지를 성장해,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경쟁을 피하지 마세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카페 골목 같은 거예요. 골프 골목,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더 많은 데로 들어가요. 저희 뭐 다른 회사 제품들이 있는 데를 거기를 없애고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자고 잘 안 해요. 오히려 거기서 있는데 바로 옆집 들어가고 막 그래요. 왜? 더 커져요. 파이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그 논리로 보면은 커피숍 옆에 커피숍에 커피숍 앞집에 커피숍에 이렇게 있는데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잘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시설로 경쟁에 뛰어들어서 시장 규모가 충분해요. 예.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이야. 소프트웨어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게 주력이 아니에요. 연습장에 대한 부분은.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프로님과의 수익 배분. 네. 이걸 제가 그냥 월급만 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란 그 월급만 주는 게 회사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월급을 작게 주는 게. 결과적으로 매출 손해로 이어져요. 근데 그렇게도 열심히 하는 프로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들은 조금 열심히 안 하시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8대2도 해보고 7대3도 해보고 6대4도 해봤어요. 가장 좋은 게 지금 이게 황금률 같아요. 5대5. 그러면은 아까 위탁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50%는 프로님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안 하는 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더 주고 파일을 늘려가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배분은 저희가 전 매장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이게 제 욕심이었죠. 조금 덜 주고 싶은.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황금률로, 그죠? 네, 전 매장 지금 다 그렇게 움직여요. 강남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전 매장은 기본급 작게 한 50에서 100 정도 하고 나머지는 5대5로 해서 파일을 키워나가고 차라리 프로님들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지금 레슨을 지금 2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한 번 더, 예, 3분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1대1의 게임이지만 1대1의 그거지만 3분이 움직이는 거에 50%는 점주님한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좀 크게 보는 게 낫다. 기타 유지 비용은 들어갈 게 마땅히 없습니다. 그냥 뭐 관리비. 그러니까 이제 입지 선정할 때 아까 얘기하는데 임대료랑 관리비 이것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저희한테 가맹을 한다고 하면은 기계 한 대당 20만 원을 받아요. 렌탈 비용 같은 거. 아니요. 그거는 유지 보수 비용이에요. 유지 보수. 예. 그러니까 그 대신에 AS 비용은 없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자, 3번 문제 정말 어려운 건데요. 장비는 제조사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에 대답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간 이건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어느 회사든지 간에 자기 회사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계는 부동소이해요. 사실 망하겠죠? 기계가 안 좋은 회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은행에서 금리를 주는데 뭐 어느 은행 금리랑 여기 은행 금리랑 막 이만큼 차이 나면은 그 은행이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요 정도 차이 나겠죠.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운용하는 거. 그리고 지금 투잡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게 그 본사에서 이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뭐 20만 원씩 받고 이러는 걸 저희가 뭐 나인홀 칠 때 얼마씩 받아갈게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과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AS 비용 정도로 생각해달라. 왜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들도 AS 기사를 운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점검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AS를 하고 대신에 다른 부가 비용은 안 받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맹을 하신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저희가 매출이 1,000만 원 언더일 경우에는 저희는 안 받아요. 그리고 1,000만 원에서 이거 아카데미 기준입니다. 네, 스튜디오 기준이구나. 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일 경우에는 저희가 60만 원 받아요. 그리고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는 210만 원. 네, 210만 원 받고 최대치가 210만 원이고 3,5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저희가 거기서부터 이제 10%씩. 그러니까 매출이 정리가 됐을 때 이제 받겠다라는 그런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들이 뭐냐면 이런 거 해가지고 자꾸 업그레이드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돈을 또 청구를 해요. 인테리어 바꾸자. 근데 저희 지금 직영적 매장 9개는 인테리어를 바꾼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까지. 3년, 4년. 그러니까 저희는 5년 주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왜 5년을 했냐면 저게 때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사실 바꾸긴 해야 돼요. 근데 그때도 전체적으로 대수성 공사를 가자는 게 아니라 약간의 리모델링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자. 근데 왜냐면 왜 5년을 했냐면 시설비 들어간 거를 다
정리하는 기간을 2년에서 2년 반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럼 2년 반 이후부터는 순익이잖아요. 시설비 다 뺐고, 시설은 남아있지만. 그럼 거기서부터 2년 반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에 대한 거는 충분히 좀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질문이 있네요. 프로. 좋은 프로를 영입하는 방법은 좋은 점주가 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거를 개입하는 이유가, 근데 좋은 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싸워야 되고, 다툼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프로를 뽑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뭐, 여러 가지 지원하고,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싸워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 제가 거짓말이 아닌 게, 프로님들을 프로가 아닌 이상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도 안 돼요, 사실. 그거는 왜냐하면 프로님들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언제 뭐 프로다. 그 다음에 뭐 라이센스는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이러면 통제돼요. 점주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근데 그냥 일반인이에요. 근데 사장이야. 김 프로님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프로님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정리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많이 뽑잖아요. 그 지역별로 항상 여유를 두고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프로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 뭐 가끔 식사하시면 되겠죠? 네. 이미 잘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동업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가 맞는 거는 다크사이드를 맞겠다 이거예요. 그냥 어차피 관계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직원 관리하듯이 관리를 해요. 제대로 출근하느냐, 퇴근하느냐, 손님들한테, 회원들한테 클레임이 있느냐, 없느냐, 청결 상태 유지가 되느냐, 그 고객 관리 어떻게 잘 하느냐, 커리큘럼 잘 짜느냐, 이거 다 못 하시죠.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요. 저 혼자 하라고 하면 정신병 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회사 안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매출 상황이라든지 순익 상황.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역할은 바이럴을 맡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온라인.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모아가지고 쏴버리면은 비용이 좀 적게 들잖아요. 근데 매장 하나를 가지고 나서 뭐 네이버에다가 바이럴 마케팅을 할 거야, 뭐 인스타그램을 할 거야, 페이스북을 할 거야, 트위터를 할 거야, 이거 어떻게 다 해요? 못 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 유입도를 보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영업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왔는지. 사실은 모든 게 다 전략이에요. 지금 간판에 보면 스마트 골프가 크게 안 써 있잖아요. 프리미엄 골프 레슨 아카데미. 이게 크게 써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연구를 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회사 이름 크게 걸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람도 관심 없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제일 눈에 띄게만 해서 이렇게 걸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간판을 바꾼 거예요. 왜냐면 간판 유입률이 20%가 넘어요. 간판을 보고 오는 사람. 그래서 대로에다 두라는 거예요. 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사장 입장에서는 저기다가 저 공간 큰 데다가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100석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저 개인 입장에서. 그거보다는 사람들은 그 스마트 골프에 관심 없어요. 프리미엄 골프 레슨이 뭐지? 아카데미가 뭐지? 저 색깔도 다 공부해가지고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무조건 보이죠. 이 건물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게 그거다라고 저는 그 밑에 텔레콤보다 더 잘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유입률이 높아졌어요. 예, 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저희가 맡아서 하고 그 관계 나빠질 일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이 가맹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직접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하셔야 돼요. 프로 통제도 해야 되고, 뭐 통제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프로님은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해왔단 말이에요. 틀려요. 우리랑. 근데 운동은 정말 잘하시죠. 근데 다른 것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그런 거를 다른 세계를 서로 살아온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우리가 맡아주겠다. 자, 시기. 골프 인기가 많아진 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골프 인기가 지속될 걸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점쟁이가 아니라 골프 인기는 기존에도 많았는데 예. 사실 이렇게 뭐랄까 실내에서 예. 레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올해 들어 부쩍 뭔가 늘어나고 그 인기가 많아진 것 같은.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솔직히 코로나 전부터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제 좀 예민하게 보잖아요. 제 주변도 그렇고 갑자기 사람들이 골프를 막 치기 시작해요. 근데 시발점은 코로나랑 관계가 없었어요. 그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특히 계층으로 보면 젊은 층이었습니다. 20대, 30대부터 불이 막 완전히 붙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거기에다가 휘발유를 끄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 골프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저희는 3, 4월에 시작했으니까 4월에 시작. 4월에 시작했죠. 자, 내년부터 골프 치지 말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배운 게 아깝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골프 치지 말라면 네. 뭐 다른 걸 뭔가를 찾긴 해야겠는데 운동을 계속 하니까. 자, 뭐냐면, 지금 그 말씀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애지간 한 100명이 골프를 시작했는데, 골프를 그만두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중독의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드를 나가면 그게 더 심해져요. 더 자기가 해야 될 게 많아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시작한 사람들이 중도에 이렇게 멈추질 못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시기에 대한 거는 그냥 비트코인 같아요. 예, 그냥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제 경쟁은 가속화될 거고,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옛날 편의점 유행하듯이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가 사실 한국에서 단근일에 단일 상품도 가장 많이 팔린 기계거든요. 저 가격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상할 정도로 많아지긴 했어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과열되기 시작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운 사람들이 그래,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이제 다시는 골프 안 쳐. 이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제 시기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영업 비밀. 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비밀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영업 비밀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들 같으면은 이걸 가지고 가맹을 많이 해라. 제가 아는 영업 비밀은 정말 간단해요. 비용을 적게 들여야 돼요. 비용을 많이 들이면 내가 거기서 손익분기를 내기 위해서 창출해야 되는 매출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순익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사람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여기 정답이 다 있어요. 입지를 잘 잡고 프로를 잘 정리를 하고,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장비도 저는 그냥 투여되는 돈의 개념으로밖에 안 봐요. 이만큼 돈 넣어서 돈 벌 수 있는 장비가 좋은 장비예요. 간단해요. 뭐 이거 끌고 끌어안고 잘 것도 아닌 거고, 돈 잘 벌어주는 장비가 제가 보기엔 좋은 장비. 그래, 아카데미는 적게 드리고, 따로 경비,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 청구를 따로 하지 않고, 레슨 위주로 가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고, 적게 들여서 적게 버는 거고. 근데 스튜디오는 그 시장이 될 만한 가능성을 봐야 돼요.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느냐. 그래서 강남에 많은 거죠. 돈보다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특성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혼합되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코드 시스템을 여기다 갖다 놓고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하는지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타석이 8개인데 코드는 하나에서 정말 많으면 2개로 끝이에요. 왜? 비용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이익이 더 커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맞는 데만 넣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강남에는 그 시스템을 넣어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는 거고, 여기 백석에는 저희 로우 레벨 시스템을 넣어서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근데 아카데미에서 보면은 저희는 그러니까 맹점을 봤어요. 제가 보통 연습장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연습장을 15타석 이상을 만들어요. 정말 닭장처럼. 법적인 거는 2.5m만 넘기면 돼요. 허가는. 그 다음에 주차 허가는 타석 한 개당 1.4대에 대한 것만 하면은 구청에서 허가 내주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와서 보면 닭장이라고 그러죠. 답답한. 근데 인테리어를 사실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가 많이 한 거 아닌데, 그래도 다른 연습장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인식만 심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회원비로 유지하는 연습장이 아니라 레슨비로 유지하는 연습장. 왜냐면 회원이 우리 연습장에 200명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몰리는 시간만 와요. 5시, 6시, 7시. 그때만 다 몰려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푸는 거죠. 예약을 하니까. 30분씩 하고. 그러면은 그런 프라임 시간대에 예약을 하려면 자기가 한 주, 2주, 3주 전에 예약을 해놔야 돼요. 그냥 쫙 잡아놔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좌우로 풀리는 거죠. 그 시간을 전의 시간과 그 시간 후의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는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 회전율이 당연히 커지는 거고. 아카데미의 핵심은 이제 거기 있는 거고요. 대신에 프로님들이 당연히 잘해야겠죠. 30분 레슨을 하기 때문에 프로님이 레슨을 못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재등록 안 하죠.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연습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저희가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커리큘럼도 짜서 나가야 된다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상주하는, 그러니까 스튜디오의 주수익은 대관료예요. 저렇게 이제 저희가 GC코드랑 저희 스마트 골프, 스크린 골프랑 연결을 해서 한 시스템 안에 묶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트랙맨이나 GC코드만 가지고 스튜디오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 너무 답답해요. 제가 운영을 해봐도, 그러니까 너무 내가 과학을 좋아하고 이래도 숫자만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좀 싫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금 스크린 골프가 재밌잖아요. 화면은 재밌게 나오고, 분석은 정확한 분석에 기반해서 나오고, 모니터 한쪽에서는 GC코드의 솔루션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젝터 화면에서는 스크린 골프가 나오면은 하고 싶은 거 하라 이거. 왜 이렇게 좋다가 아니라 초이스를 넓혀주는 것 뿐이에요.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 뭐 이거, 그, 용어 중에 스매시 팩터라고 아세요? 네. 훌륭하신데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모르는 사람은 보고서 저게 뭐지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크린 골프 즐겼던 사람들은 그냥 좀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나름 PGA 프로들이 쓰는 필드에서 쓰는 그 장비를 가지고 스크린 골프를 즐겨라. 아, 스크린 골프 안 해. 그 사람은 지금 우리 구독자님처럼 그런 것까지 아는 정도라면 딱 보고 그것만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수입원은 대관료라는 거예요. 한 시간에 저희가 3만원씩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상주하는 프로님을 거기가 방이 4개인데 3분이 해요. 3분이 하는데 1시간 레슨료가 9만원 정도예요. 근데 거기도 여기 5대5죠. 그럼 45,000원이죠. 그럼 시간당 이익률이 75,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프리프로 우리한테 매이지 않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대 하는 프로님들 한 5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요. 그분은 우리가 매칭을 시켜주면 레슨비가 좀 다르고, 그분이 데리고 오면 대관비만 받아요. 우리의 수익은 대관비가 1등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죠. 스튜디오에서. 왜냐하면 스트립비가 일단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같은 시간 안에 뽑아내야 돼요.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내 시설비와 인테리어비 다 뽑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 순이익으로 가야 돼요. 근데 대관비는 나누지 않으니까 그런 면은 좀 낫겠죠. 그런데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아카데미와 스튜디오가 혼합된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공사 들어가는데 그 안산에다가 한쪽은 스튜디오예요. 한쪽은 프리미엄 골프 레슨이에요. 그 중간엔 라운지가 있어요. 음식점 허가도 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사우나가 있어요. 여기 샤워장이 있어요. 근데 사람 많이 받을 생각도 없으시고 그렇게 해놓고 그 200평인데 60명만 멤버십으로 받아서 끝낼 거래요. 근데 되게 제가 보기엔 머리를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질문하신 거는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하시죠, 이제. 네. 궁금한 게 네. 이제 저희도 이제 프로를 선택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 경력을 보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냥 딱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편중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매장 내에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따로 없어요. 특정 프로한테만 수강생이 몰리고 문제가 없죠.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럼. 왜냐면 그 프로님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프로님은 계속 인기 프로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공산주의 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그 뒤에 들어온 프로님은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보다 비등하거나 그 사람보다 잘해야 그 다음부터 레슨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두시면 돼요. 이건 5대5라는 전제 하에 이제 그렇죠.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황금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희는 그냥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하는데 그 안에서 경쟁하고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 안에서 왜냐하면 처음 들어와서 많은 그 회원님들을 갖고 있는 프로님은 자기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보여요. 그건 달라요. 일단 웃고 있어요. 일단 가면은 솔직히 제가 딱 느껴지는 게 저한테 인사하는 것보다 회원님한테 인사하는 게 더 깍듯해요. 예, 그거 맞아요. 그치?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건 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절대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용장 밑에 약졸이 없어요. 뭐냐면 그런 프로가 헤드로 버티고 있는 곳에 다른 프로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보짓을 안 해요.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로 맞춰가는 걸로 서로 이렇게 쫙 맞춰지는 거지. 여기는 뭐 A라는 프로는 너무 잘하는데 B라는 프로는 정말 맨날 인상 쓰고 있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다 맞춰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잘하는 어떤 메인 프로 한 명이 있으면은 정리가 쉽게 돼요. 걱정 안 하셔도. 근데 이제 그 부분, 그런 프로님이 잡힐 때까지 과정이 문제죠. 그러니까 바로 들어와서 문 열자마자, 왜냐면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우리 면접 보고 할 때 당연히 잘한다고 하시지, 뭐, 저는 농땡이 칠 거고요. 뭐, 레슨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육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전 투입은 또 다르니까. 리스키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리스키예요. 리스크한 부분이, 다른 거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다 얼마든지 정리를 하고, 뭐, 기계 고장났으면 맞춰주고, 원격 잡아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빨리 백업을 쳐가지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면 너무 좋은 거고, 보통은 한 번에 되기는 어렵죠. 2번 이상은 돼야 된다. 만약에 네. 아까 이제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뭐 두 가지 다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부동산 경매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네. 경매나 아니면 일반 매매를 해서 네. 거기다 임대를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제가 직접 차리면 임대 수익보다 사업 수익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무기 괜찮은 데가 있으면은 네. 내 건물에다가 할 생각도 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했는데 이제 반대로 임대를 받아서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들 차리시잖아요. 네. 자기 자본 많이 투자를 안 하실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 후자의 경우에는 입지 선정이 사실 일반 저희는 좀 되게 약한 편인데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서포트를 해주시는 네, 해드립니다. 편인가요? 네. 만약에 그게 그래도 저는 사업이라는 게 사장이 너무 무관심한 거는 네. 점주가 너무 무관심한 거는 그만큼
뭔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도 계속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네. 좀 이렇게 생각나면 가볼 수 있는 곳이면 좋은데 그런 인서울 같은 곳도 되게 많이들 입지를 그렇죠.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서울 아니어도 봐드리고요. 그러니까 삼각편대예요. 이게 왜냐면 저희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님이 있고, 그 다음에 감영진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면은 서로 세 명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절대로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처럼 관심을 가지고 하다못해, 왜냐면 정말 커피 떨어졌는데, 일례로. 커피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화장실 뭐 좀 더러워. 그런 게 커요. 그리고 뭐 장비라든지 정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왜냐면 그런 거는 고유의 영역이죠. 사실 사장님이 챙기는 공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당연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부인분께서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안주인의 역할을 해주면 정말 나이스해요. 예. 남자가 하는 역할이 있지만 또 여자가 섬세하게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줄기에 그것만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시스템, 그 다음에 레슨하는 프로. 그리고 이제 저희 역할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해요, 저희는. 매장을 다 묶어서. 왜냐면 그래야 비용이 한 번에 들어가서 하고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유효 타격률이 어느 정도인지, 뭐 네이버에 광고를 냈다 뭐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인지, 뭐 인스타에 냈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유입률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100으로 해가지고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야, 이건 여기 효과 없으니까 빼자. 왜냐하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동네가 있고 또 못 붙이는 동네가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막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이고, 안살림에 대한 것들 더 많이 와서 보면 볼수록 좋을 거고, 저희가 못 보는 부분에 대한 걸 보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정리하기가 더 좋을 거고. 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싸우면 안 좋거든요. 예.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면. 예. 우리는 시스템으로 싸우는 거고, 처음부터 교육을 잡아나갈 거고.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겠다는 거지.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게 훨씬 좋죠. 프로님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또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더 열심히 해주시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은 거지. 그게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불편해지는 게 있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험상. 아무래도 식당도 주방장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거 같은데. 그보다 더 해요, 근데. 주방장이 그만둘 때 예를 들어서 재료를 다 들고 나가진 않잖아요. 이건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아까 되게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딱 봐도 여기는 차대면서도 네. 여기 잘 되겠다 싶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베스트 케이스도 있지만은 오픈하셨던 중에 이게 최악의 케이스였어요. 야 여기가요? 네. 여기 월세도 못 냈어요, 처음에. 아 진짜예요. 약간 저 정신병 왔었어요, 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는데. 소프트웨어가 약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가. 이게 처음에 문 열자마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오픈한 지 지금 어느 정도예요?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몇 달은 정말 고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보다 입지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강력하게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예요. 위치는 다 똑같잖아요. 하드웨어 다 똑같잖아요. 저희가 기계를 바꾼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데 단지 사람이 바뀌었죠. 사람은 또 어떻게 바뀌는 그러니까 처음엔 좀 잘 안 됐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저희가 황금률로 운영한 게 아니라 조금 레슨 거기에 대한 것들도 달랐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김프로 열심히 하지 마. 그냥 너 놀아. 이렇게 한다고 열심히 안 하겠어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설인데 딱 모든 것들이 다 안 돼도 소프트웨어만 정확하게 받치고 어디 섬에다 하지 않는 이상 받치고 하면은 저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 있어요. 뭐 잭팟을 쳐라 이것까지는 제가 뭐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제가 이거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맨날 와서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페이퍼로는 관리를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렇지만 하는 쪽에서 열심히 안 하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가 워스트 매장 1등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잘 된 매장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영상에 나왔던 별내도 처음에 안 됐어요. 그게 안정감이 되게 중요해요, 매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됐다고 막 이렇게 하고 못 됐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유지시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정리를 잘 해주는 거예요. 프로 계속 투입시키는 거, 더 넣는 거, 그 다음에 오늘도 와서 얘기 들으니까 뭐 기계 뭐 AS 발생하는 거 있다, 뭐 여기 좀 뭐 이런 거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샀어요. 근데 AS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다려야겠죠. 뭐 오늘 AS 신청했는데 내일 안 내려오죠. 근데 이건 우리 일이잖아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수수료 구간이 1000부터 뭐 이제 3,500까지 저희가 보는데 그 3,500은 그 최대치를 뽑은 게 3,500을 넘긴다는 거예요? 3,500이 넘어가면은 네. 거기서부터는 10%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500이라는 게 풀로 돌렸다는 걸 가정하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냥 실제 발생 매출. 네. 그런 이제 네. 최대치와 최소치로 나가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매출별 수수료는 스튜디오 기준인데 아카데미 기준 아카데미는 어디 있니? 같아요. 신나는 60% 가동했을 때 3,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60%. 60% 가동했을 이게 이제 뭐죠? 타석이 몇 개라고 봐요? 6개 기준. 6개. 아, 6개. 아, 저기 써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불가능한 치수를 맞춰놓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불가능한 치수는 사실 5,000을 넘기는 거예요. 6개로 5,000을 넘기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6개. 네. 저희가 최대가 4,900까지 찍어봤어요. 근데 5,000은 못 넘기겠더라고요. 근데 저 3,400에서 4,000 구간까지는 저희 매장 중에서 한 30% 이상은 다 달성을 하는 구간이고요. 근데 그게 왜 시스템이 필요하냐면 이게 어려운 게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장사가 잘 돼요. 근데 프로 혼자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저희가 계속 끼워 넣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가 5명이면 더 좋아요. 근데 여기서 싸우죠.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게 핵이에요, 사실은. 지금 저기 타석 6개 가지고 4,000, 5,000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거의 레슨이 풀로 다 돌아가야 돼요. 계속. 낮에부터 해서 그렇죠. 밤까지. 예, 그거를 일반적인 생각이 낮에 오면 저 할인 안 해줘요, 별로. 그게 할인해줘서 사람들을 모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게. 그 시간대가 안 되고. 난 이 프로님 좋은데 안 되고. 그 아침에 오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점심 때 오자. 근데 그 시간을 경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 채워나가져요. 말씀드릴 거.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영업 비밀이야. 그걸 안 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지금까지 모든 연습장들이 그냥 잘 되겠지. 내가 아는 사람 많으니까. 그 아는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계층 구분이 생겨버려요. 사장이랑 친한 사람, 사장이랑 모르는 사람, 이런 게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까도 영상 찍을 때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러면서 실제로 내가 다 모르고요. 그렇게 해야 관리가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타석이 사실은 타석 4개 만들어 놓고 프로 4명 있어서 풀타임도 다 돌아가면 왕이에요. 네. 산술적으로. 네. 60평 정도 타석이 그럼 한 6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도면을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제일 나이스한 게 이렇게 펴지는 매장이에요. 좌우로 마주 볼 수 있는 매장. 좌석이 좌우.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한 줄로 쭉이에요. 왜냐하면 통로는 필요해요. 통로는 필요한데 한쪽 사이드에만 쫙 깔아놓고서 통로를 만들면 뒤에가 사공간이 되잖아요. 어쨌든 뭐 다른 걸 용도로 쓰긴 하겠지만 사실 별내가 그래요. 한 1m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근데 정사각형 건물은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가능했던 게 좌우로 이렇게 펼쳐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버리는 공간이 거의 없는 거면서 사실 이 80평 가지고 타석 8개가 잘 안 나와요. 여기는 9개도 낼 수 있었죠. 지금 200까지. 이게 좌우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좌우로 보는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좀 목 좋은 데는 어디 임대료 1000 그냥 넘는데 네. 지금 60도 돌려서 저 3,400이 난다는데 해도 네. 임대료하고 뭐 전기세하고 빼면 뭐 1,500 빠지고 뭐 이제 아니요, 임대료가 1000이 넘는 데는 저희는 없어요. 뭐냐면, 서울에서도요. 예. 뭐냐면, 그래서 중요해요. 저희 매장 중에 임대료가 1000이 넘는 매장은 지금 여기 불당 빼고는 없어요. 거기는 이제 면적이 뭐 거의 한 300평 넘지. 네. 예. 너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는 논외로 치고 타석이 20개 정도 되니까요. 근데 강남 저희 임대료 지금 600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협상해요. 여기도 협상했었고, 그래서 신도시 위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 지론 중에 하나가 급한 건 건물주다예요. 안 들어가면 그리고 렌트풀이 안 받는 매장 하나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500 넘어가면 안 해요, 저희는. 임대료 일단 500 네, 고정이에요. 고정으로 예. 한다는 거죠. 어딘다고 해도. 예. 저희는 그냥 안 해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까지는 봐줘요. 좀 크다고 해서 한 550까지는 봐주는데 예를 들어 600이다. 그러니까 강남도 600에 맞춘 거예요. 그게 지금 6타석 그 네 타석. 스튜디오가- 네 타석 네. 스튜디오. 예. 스튜디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핵이에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해야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지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80평인데 500 정도예요. 다른 데들 뭐 60평인데 300 정도예요. 이유가 있어요. 타석을 무조건 줄인 게 아니라 차라리 작게 만들어 놓고 이익을 많이 가져가라. 그게 낫지. 크게 만들어 놓고 감당 못해서 허덕거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낫다 이거예요. 등치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서비스의 싸움이고 마인드의 싸움이지. 그러니까 기계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GC코드 갖다 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 미어터지지 않아요. 김진용 프로를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 서울 강남 역삼에도 GC코드가 있어서 물론 좋죠. 그렇지만 역시나 움직이는 건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 600 준다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드릴 거예요. 그럼 지하고 이제 뭐 층고로 본다고 하면 지하보다는 위로 가는 그건 상관없나요?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죠. 지하로 확 떨어지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정도 평수도 지하로 가면 한 300에서 400이면 끝날 거예요. 예. 그건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지하로 가게 되면 이제 후황이라고 전문 뭐라고 하시고? 한기. 예. 한기를 마련을 해야 돼요. 예. 덕트? 예.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는 먼지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팍팍.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많이 틀어놔도 공기가 좋다고 보장을 못해요. 근데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힘들죠. 지하에 있는 매장에. 예. 그리고 누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싸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보이는 곳으로. 여기 지하 같은 경우는 벽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벽들이 가능해요. 기초공사를 참아낸다고
부가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많아서 공간은 넓은데 타석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보는 못 건드리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공간이 많이 생겨서 임대료 혜택을 사실 못 보는 것. 지하가 깔끔하게 기둥 하나도 없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지하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가맹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은 네. 가맹비 구조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입회비랑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초기는 1,000만, 가맹비는 1,000만 원. 근데 이제 가맹비는 500만 원인 거고요. 500만 원. 교육비가 저희 가서 교육하는 비용이고, 오픈 지원비가 광고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저건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가맹비는 500만 원인데 저 교육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슈퍼바이저가 거의 보름에서 한 달은 상주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상주. 네. 거의 건물 분양하면 거기 상주하면서 봐준 것처럼. 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분이 네. 결국은 계속 돌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살피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가맹이라고 해서 다른 것처럼 뭐 그렇게 무식하게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가맹은 매출 많이 일으켜서 저희는 수수료 많이 받고 싶죠. 예. 매출로 해서 하는 데서 네. 몇 년. 그래서 뭐 그 정리화 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그렇게 해야 뭐 저희들도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잘 되면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움직여요. 그냥 뭐 파리바게뜨나 이런 데처럼 빵 아침에 보내주고 이게 아니라 계속 사람 충원에 대한 거 해야 되고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 뭐 그런 거 해야 되고 그 계속 사실 유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AS도 내려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실 만한 곳을 고르셔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하시면 한 3개 정도, 2-3개 정도 고르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하나나 2개 정도를 해가지고 도면을 쳐드려요. 그 와중에 드랍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관점에서는 드랍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다가 멈출 수 있고 또 다른 데 찾아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임대료 비싸면 안 돼요. 관리비도 비싸면 안 돼요. 그리고 신축 건물이 좋고요. 건물 보수해주다가 볼일 다 보이는 더 필요한 사항들은 이제 팀장님하고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저한테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은 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